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90%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카탈로그가 90%라는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전세 대출이 90%까지 해줘. 네. 피해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2억 900인데 우리는 뭐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사인도 안 했고. 지금 암 걸려가지고 있는 분만 3분이에요. 오늘내일 해요. 중환자실에 있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1, 2차 단지를 합쳐 모두 1,500세대 정도 규모입니다. 2010년대 중반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물건이 있었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바로 이 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재료로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에 밝았던 서모 씨 등 사기꾼 일당. 대출 모집 업체를 세운 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미분양으로 다급해진 건설사가 직접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씨 일당이 내건 조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최대 95%까지 전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겐 전세 대출이 나오면 이 대출금을 담보로 수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쓸 수도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영업 대상은 주로 전세로 아파트에 입주할 목돈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 여성도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 아파트에 들어갈 좋은 기회가 있다는 지인의 말에 걸려들었습니다. 최초의 계약 과정부터 좀 설명해 줘. 지인분을 통해서 그쪽에 먼저 이사를 가 계신 분, 가 계신 분 통해갖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한번 와서 보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뭐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뭐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80%에서 90%라는 대출이 이렇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해서 가서 봤더니 사람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라는 이제 그 업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대출 모집 업체였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한캐피탈이라고 하니까 제2금융이라도 이제 뭐 안전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형이랑 같은 저기서 모델하우스 가서 봐라.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대부분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이 이상해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봤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구형에서도 그거를 이제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한 1년에 이제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 구형에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그래서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이벤트성으로 잠깐 이제 내놓는 상품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는 계기였죠. 다른 데는 뭐 우리가 이제 신용적으로나 뭐로나 까다롭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우선 서류부터 넣어보고 보지만 70%? 뭐 한 60%?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90%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카탈로그가 90%라는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전세 대출이 90%까지 해줘. 네,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 부영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갖고. 피해자 기억은 사실일까?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며 당시 실제로 미분양 물건이 나왔었는지 수소문해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언제쯤 말씀하셨거든요? 2020년 정도로 들었습니다. 2020년이면 아마 2억 2천 정도? 네네. 2억 2천인데 2억 900을 대출받은 건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거는 53평은 원래 임대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임대인 것들은 95%에서 100%까지도 이제 대출이 나왔었어요. 네네. 나머지 5%는 뭐 신용대출 하나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나봐요. 네. 그러니까 53평도 초반에는 그렇게 좀 해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53년 초기에 그 아마 95%뭐 대출해가지고 들어간 분들도 몇 분 했던 걸로 알아요. 보증금 대부분을 전세 대출로 낼 수 있다는 걸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확인하자 피해자들은 사기꾼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부분은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고 서류 전달을 해줄 때 살짝 이제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 이제 사이드 쪽에 앉아있어서 이제 서류를 받아가긴 하고 저랑 이제 얘기하신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쪽 일도 많이 하니까 분양 일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심부름 정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도 또 할 정도였고 또 그 지인분이 자기 아들이 이제 공인이에요. 그 축구선수. 그분 그 저기가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도 했다. 뭐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도 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니 뭐 아무 하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기상천외한 전세 대출금 가로채기가 시작됐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금융회사들이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 대출을 내어준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대출 모집인 회사를 차리고 이름이 알려진 캐피탈사와 정식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체 하나 없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었지만 캐피탈사는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대출 모집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수십 개의 영세업체가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관리인은 심지어 해당 업체가 작은 방 하나 빌리지도 않은 채 우편물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기자인데요. 제가 이런 주소를 좀 받아가지고 이게 여기가 맞는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하러 갔거든요. 이 옛날에 있었던 업체인데 여기는 맞는 거죠. 아 여기 전에 이따 저희 나가시는 업체세요. 폐업하셨을걸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어느 공간은 어디를 썼던 거예요? 네, 뭐 여기는 비상줄이 있으셨던 업체시고 드래그지만 이용하시는 업체. 여기 공간을 직접 쓰진 않으시고 요 주소지만 빌려 쓰시는 업체고. 맞아요. 평물 서비스 이런 거 받으시는. 그러면은 이 공간은 따로 거주하지 않고도 일정 뭐 계약금을 내거나 하면은 공유 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는 대출 모집인 회사를 세운 사기꾼 일당. 곧바로 전세 입주자를 모집하고 건설사와 2억 2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은 계약금 500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석 달 뒤 입주하고 잔금 2억 1,500만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일에 내도록 하는 통상적인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건설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들은 독특한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대출 심사를 받는 데 필요하다며 각종 개인정보 관련 서류와 함께 통장, OTP 카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등을 요구한 겁니다. 통장이나 뭐 도장 이런 각종 서류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중간 업체다 보니까 뭐 서류하고 주변에 심사를 해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뭐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서류 달라고 하듯이 이제 저희는 물론 이제 창고에서 업무를 본 건 아니지만 뭐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하면 떼어줄 수밖에 없었죠. 갖다 줄 수밖에 없었고.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피해자는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고 했지만 결국 속아 넘어갔습니다. 핑계가 그럴듯했다고 합니다. 우리 있는 데서 신하라고 통화하면서 뭐
옛날에 우리 통장에 돈 넣는데 그 통장 갖고 튀어버렸대요 누가. 돈을 2억 900을 넣어줬는데 튀어버려서 자기들이 통장하고 핸드폰을 다 일단 대출 나오기 전까지랑 갖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앞에서 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강원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믿었던 거죠. 설마 뭐 필날이야. 그 어차피 최종적으로 사인은 내가 가서 할 거니까 대출이 나온다고 승인 났을 때 와서 네가 사인만 하면 끝나라고 했어요. 각종 서류와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뒤 이들의 사기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우선 피해자들이 맺은 전세 계약서 자체를 위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은 계약 당일엔 계약금만 낸 건데 이들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모두 낸 것으로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캐피탈에 전세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캐피탈사에서 대출 심사를 위해 본인 확인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로 사기꾼 일당이 받았습니다. 결국 캐피탈사는 본인 확인이 됐다며 2억 900만 원의 전세 대출을 시행해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통장 역시 이미 넘겨받았던 일당은 곧바로 돈을 몽땅 빼내갔습니다. 이렇게 단 넉 달 동안 이들이 속인 피해자만 50여 명. 이들이 가로채 사라진 전세 대출금만 약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넣은 거죠. 거기서 계약하고 할 때 서류는 어떤 걸 요구를 했었어요? 2장밖에 내가 사인한 거는 2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5-6장이 되더라고요 총. 네. 위조가 됐을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위조됐다는 거. 최종적으로 지금 그러면 피해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2억 900인데 전화했더니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아니 대출이 왜 나왔냐 사인 안 했는데. 근데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출 나온 이후로 이 사람을 아무리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유명 건설사와 대출을 진행한 캐피탈사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 먼저 건설사 측은 취재진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은 자신들이 알 수 없다며 대출 모집업체가 고의로 위 변조 자료를 제출해 대출 사기를 벌인 상황으로 계약에 대한 확인 책임은 신한캐피탈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탈사는 자신들도 철저히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대출 모집 법인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전세 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해 자신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건으로 120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날린 캐피탈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억 900만 원의 전세 대출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신한캐피탈은 사기 피해자들이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모집인 등에 제공하였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몇천만 원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출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거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모나 방조를 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꾼들이 챙긴 대출금 120억 원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명예를 도용당한 피해자들과 돈을 날린 캐피탈사 간의 소송만 남은 셈입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신한캐피탈 쪽에서는 순수 라는 업체만 통해서 대출을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내. 내가 뭐 사인하러 와라, 뭐 해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뭐 알기로는 저희가 사인을 직접 해야지 대출 나가는 거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사인한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위반했다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우리가 몰라도 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처벌받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차후에는 다
피해를 난다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신안에서 입주했는가 확인을 해야 돼. 그게 경우 아니면 그래야 되죠. 저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50명이 넘는 인원을 4개월 동안 하면서 최소한 10번은 확인했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 적은 돈이냐고 2억 900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금융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좀 소리를 따져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지. 벌어지면 그 사람들을 추궁해야지 우리를 추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캐피탈사는 대출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당사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통한 복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확인 등 서류 확인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각종 확인 절차를 진행한 만큼 부실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캐피탈사 간의 소송은 2년여 동안 계속됐고 올해 들어 각 소송의 1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피해자 김모 씨와 신한캐피탈 간의 소송 결과 1심 재판부는 캐피탈사가 김 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한 전세대출금 2억 900만 원 가운데 김 씨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 일당과 공모한 것이 아닌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대출 모집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 감독도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전세 대출과 형태가 달라 불법 대출을 의심할 여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보다 캐피탈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다만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부에 따라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반발도 여전해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 대출 약정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납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약정 자체가 안 되는 성격의 계약인데 근데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 아니 계약 당일날 이사하고 보증금 다 납부하고 이런 계약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럼 계약서 내용이 이상했으니까 의심했을 법하다. 설령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전부 납부되었다라는 사실을 아파트 회사에다가 한 번 전화만 했었어도 된다.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업무를 위탁한 그 대출 모집인이 준 서류만 그냥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됐는지를 물어보려면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직접 말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상담원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통화 상대방은 네라는 답변만 5번, 4번, 5번 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캐피탈사가 오히려 배상을 할 일인데 소송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에 따르면요. 오히려 신한캐피탈이 이 명의도용 당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명의도용을 당해서 지금 소송까지 당하고 있고 뭐 이사를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져 버렸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고 막 가압류를 걸고 막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가 누구로부터 이어졌냐? 자기가 대출 모집 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그 소위 말하는 이행 보조자나 이제 피용자로 볼 수 있는 그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면 현행 법상 금융기관이 그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대출 모집인에게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입은 대출금 편집 피해를 지금 갚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건을 2년 넘게 맡아온 만큼 전세대출 사기를 피하려면 이 점만은 꼭 지켜달란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도장,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뭐 OTP 카드, 그리고 휴대폰
이런 거를 넘겨줘서는 안 되죠. 특히나 이제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걸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사건 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전세 대출이라도 최대한 받아 조금 나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피해자들의 바람은 욕심이었던 걸까? 그 대가로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과 기나긴 소송, 수천만 원 배상이라는 결과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좀 암 걸려가지고 있는 분만 세 분이에요. 오늘 해요. 중환자실에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재판도 못하겠다. 더 이상 가지도 못하겠다. 갈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뭐 되게 보면은 어려워요. 첫째는 이제 신용이죠. 신용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뭐 차도 카드도 뭐 통장도 그러니까 일도 그만두게 돼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들은 정말 집에 차까지 들어오시고 딱지까지 붙으시고 또 뭐 이혼까지 가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우울증 오셔가지고 거의 뭐 병 쓰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죠. 서류를 위조해 청년 실업자들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받아챙긴 대출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했는데 지난 2달 동안 적발한 것만 160건이 넘습니다. 사기 대출에 대해서 피해를 좀 줄이려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우선은 그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적정 시세라는 것도 이제 임차인들께서 다수의 어떤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녀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적정한 건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들께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혹시 모를 또 임대인이 반환해주지 않을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